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완전히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긴급 신호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2년간 임상 연구 경험을 가진 신경과 전문의로 바로 여기 서울에서 인지기능 향상과 대사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73살이고 아직도 제가 진료 첫 해에 치료했던 모든 환자분들의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습니다. 제 기억력은 오늘날 50살 때보다 더 선명합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비타민 D를 복용하는 방법과 시간에 대해 한 가지 특정한 변화를 준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계시는 동안 한국에만 진단받은 치매 환자가 80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단받은 모든 사례에 대해 기억력 상실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초기 단계의 사람들이 3명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잇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보호할 수 있었던 수년간의 인지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가 효과가 없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비타민 D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신경염증을 줄입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지원합니다. 인지 기능을 파괴하는 단백질 축적을 막아줍니다.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점진적인 기억력 상실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D를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복용하면 저녁 복용에 비해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 아침 시간대에는 여러분 몸의 코르티솔 리듬이 비타민 D가 혈액뇌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대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타민 D가 혈류에 쓸모없이 머물러 있는 것과 실제로 뇌세포에 도달하여 기억력 보존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아온 강남의 68세 퇴직교사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주들의 생일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신문 문단을 4번이나 읽어도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복용하시나요? 그녀는 저녁 식사 때 7시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그저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복용하라고만 말했습니다. 5주 안에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손자의 학교 행사에서 낭송할 시를 외웠다고요.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옛 모습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보충제 업계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해온 기본적인 일주기 생물학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도록 도운 정확한 프로토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범위, 흡수를 향상시키거나 차단하는 중요한 요인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간단한 아침 루틴을 배우실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시간에 복용해도 비타민 D의 효과를 파괴하는 3가지 흔한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기본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이 여러분의 인지적 미래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91세이며 대한민국 서울에서 13년간 인간의 뇌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 근처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수백 명의 환자들의 기억력 상실을 역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으셨나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으셨나요? 누군가 이름을 말했는데 5초 후에 사라졌나요? 지금 이 말을 만져보세요. 그 두개골 안에서 여러분의 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주 200명의 노인분들이 치매 관련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저를 그 죽음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돌아가시는 한 분마다 살아계시지만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30명 더 계십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겨울밤에 밖으로 나가 자기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 길을 잃습니다. 가족들은 매 시간 그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 피로와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자녀 눈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경과 진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70살 환자가 오십니다. 가벼운 건망증이 있습니다. 검사를 합니다.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영양제를 처방합니다. 환자분들은 매일 빠짐없이 드십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시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절박한 눈으로 저를 보며 물으십니다. 이 선생님, 왜 효과가 없나요? 20년 동안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용량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분들은 잘 따라주셨습니다. 비타민 D는 고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D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용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보호하는 황금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뇌의 모든 세포는 생체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정고 사이 우리 몸은 대사 변화를 겪습니다. 깨어날 때부터 높았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소화 효소가 최고 활동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뇌를 보호하는 벽인 혈액뇌장벽의 밀착 연접이 바로 이 시간대에 약간 더 넓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전고 사이 이 황금 시간대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흡수율이 밤이나 이른 아침에 복용하는 것과 비교해 최대 10배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의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비타민 D는 단순히 혈류에 머물지 않습니다. 혈액뇌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하여 해마로 직접 이동합니다. 해마는 뇌 깊숙이 있는 해마 모양의 구조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해마 안에서 비타민 D는 특정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켭니다. 이 단백질을 뇌세포를 위한 비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손상된 신경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억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 과정을 멈춥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대체의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부산, 대구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한 확립된 신경과학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너무나 일관되어서 저는 지금 찾을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왜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는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알약을 삼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때로는 점심과 함께 오후에 먹습니다. 그러고는 왜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는지, 왜 방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잊는지 말입니다. 복용 시간이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오전 9시와 오후 9시가 같지 않습니다. 장, 혈관, 뇌, 이 모든 것이 정확한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 소화기관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장을 둘러싼 세포들이 특별한 통로를 엽니다. 이 통로는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잡아서 혈류로 급히 보내도록 자연히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정오 이후에 닫힙니다. 완전히 닫힙니다. 오후 4시에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잠긴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이 그냥 통과해서 낭비되고 배출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3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흡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영양제 복용 후 다른 시간대에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비타민 D를 복용한 환자들은 오후 6시에 정확히 같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혈중 수치가 10배 높았습니다. 1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와 아무것도 아닌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흡수는 절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비타민 D가 뇌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무엇이 뇌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이 들어갈 수 없는지 결정하는 보안 게이트라고 생각하십시오. 비타민 D는 이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특별한 운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운반 단백질은 늦은 오전에 가장 활발하며 정확히 깨어나면서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여전히 높을 때입니다. 코르티솔은 종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아침에는 다른 목적을 제공합니다. 이 운반 단백질을 포함하여 온몸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전 10시에서 정고 사이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게이트가 활짝 열려 있을 때 정확히 혈액뇌장벽에 도착합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해마 내부에서 비타민 D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을 금속의 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경세포를 부식시키고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파괴하며 기억을 하나씩 지웁니다. 비타민 D는 그 녹에 바르는 기름처럼 작용하여 즉시 손상을 멈춥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를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000번도 더 누른 번호였습니다.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2년 동안 저녁 식사와 함께 매일 빠짐없이 비타민 D 영양제를 2000단위씩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복용하지 마세요.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전 차를 드신 직후에 드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단지 복용 시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8주 후, 그녀의 혈중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12주 후, 그녀는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의 새 학교 주소를 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본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여러분은 이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비타민 D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불완전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날 때마다 비타민 D를 복용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때로는 아침 식사와 함께, 때로는 잠들기 전에. 이것이 바로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전히 머리가 멍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방에 들어갔다가 무엇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든지 영양분을 부어넣고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모든 장기, 모든 세포가 수백만 년에 걸쳐 프로그래밍된 리듬을 따릅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면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적 구조와 싸우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연구한 핵심 발견은 이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당신의 몸은 제가 비타민 D 흡수에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세포가 최대 수준의 비타민 D 수용체를 발현합니다. 가는 혈류를 통해 비타민 D를 운반하는 결합 단백질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대에 혈액뇌 장벽이 비타민 D에 대해 훨씬 더 투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력에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D는 단지 뼈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불완전한 이해입니다. 비타민 D는 실제로 신경활성 호르몬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뇌 조직으로 들어가면 해마로 직접 갑니다. 이곳은 뇌 기억 중추입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D가 적절한 시간에 햄에 도달하면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를 생성하는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뇌의 비료입니다. 기억 신경세포를 살아있고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활성화는 비타민 D가 자연적인 아침 코르티솔 정점과
함께 도착할 때만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은 단순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닙니다. 아침에 건강한 수준에서는 비타민 D가 뇌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보안이 철저한 건물입니다. 비타민 D는 중요한 배달물입니다. 아침 코르티솔은 문을 열어주는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이 퇴근한 밤에 배달물이 도착하면 그냥 밖에 놓여 있게 됩니다. 가야 할 곳에 절대 도착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차이는 극적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5천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한 환자들은 저녁 6시에 같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3배나 더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3배나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 복용 일정을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입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계속 길을 잃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밀리리터당 28나노그램. 표준 기준으로는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녁 식사 때 밤에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정확히 같은 비타민 D 용량을 복용하되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지방 흡수를 위해 작은 치즈 조각과 함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도 없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5주 안에 그녀는 길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딸이 저에게 박 여사가 수년 만에 가장 또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십자말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행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타민 D를 복용하는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단순히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구조에 대항하는 대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비타민 D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메커니즘이며 타이밍이 이 평범한 보충제를 강력한 기억보호제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과학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개념을 파악하면 왜 그동안 돈을 낭비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은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뇌에 위치한 실제 물리적 시간 조절 장치로서 수천 가지 기능을 제어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의 비타민 D 수용체, 즉 이 영양소가 들어가서 기억 중추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통로는 일정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전고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코르티솔의 급증을 방출합니다. 자, 코르티솔이 나쁘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코르티솔은
몸의 자연스러운 활성화제입니다. 신진대사를 깨우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해마 전체에 걸쳐 비타민 D 수용체의 개방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기억 중추입니다. 이 2시간의 시간대 동안 이 수용체들은 확장됩니다. 정상 용량의 10배까지 확장됩니다. 10배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된 과학적 사실인데 효과 없는 영양제를 판매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묻혀왔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D 분자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몇 분 안에 아침의 코르티솔 급증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화합물이 결합하여 운반 복합체를 만듭니다. 코르티솔을 혈액노의 장벽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장벽은 뇌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통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아침 최고 시간대에 코르티솔 호위와 함께 도착하면 손쉽게 통과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확장된 수용체가 기다리고 있는 해마로 직접 이동하며 그 수용체들은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뇌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켭니다. 이 유전자들은 뉴런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보호 없이는 염증이 매일 기억 경로를 공격합니다. 그 염증이 바로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이것이 이름을 잊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는 이유입니다. 염증 공격이 있을 때마다 뇌세포 사이에 섬세한 연결이 손상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적절한 시간에 도착하면 이 염증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밤이나 오후에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코르티솔 수치가 낮습니다. 뇌 수용체가 거의 열리지 않아서 닫힌 수도꼭지로 물을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D가 혈액에서 순환하기는 하지만 90%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간과 신장에서 걸러집니다. 뼈와 면역체계 등 어디든 가지만 가장 필요한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인지보호 기능은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년간 비타민 D를 복용해도 여전히 기억력 감퇴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은 잘못된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동안 소화 시스템은 최대량의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아침 담즙 생산량은 저녁 수치보다 3배 높습니다. 이것은 오전 10시에 삼킨 비타민 D가 밤 8시에 복용한 같은 용량보다 3배 더 효율적으로 혈류로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수가 많을수록 뇌에 더 많이 도달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간단한 수학입니다. 캡슐을 삼키는 것부터 해마의 유전자 활성화까지 전체 과정이 아침 시간대에는 약 90분이 걸립니다. 다른 시간에는 만약 일어난다면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몸이 이미 대부분을 제거한 후입니다. 본질적으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천 명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전에 종교적으로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데도 왜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항상 시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할 수 있고 최고의 영양제에 돈을 쓸 수 있지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투자를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고
매번 가슴이 아픕니다. 비타민 D 흡수를 막고 기억력 보호를 훔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제게 오기 전에 환자들을 실패하게 만든 정확한 오류입니다. 실수 1번. 공복에 비타민 D 복용하기.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소화 시스템에 지방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물만으로 캡슐을 삼키면 아마도 70-80%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혈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매일 아침 종교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공복에 물만으로 수치를 검사했을 때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루틴에 비타민 D와 함께 올리브 오일 1스푼만 추가하자 2달 만에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기억력 안개가 걷혔습니다. 손주들의 생일을 적지 않고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정고 사이에 비타민 D를 복용하되 항상 지방 공급원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올리브 오일 1스푼, 견과류 1줌, 아보카도 반쪽, 연어 1조각. 지방이 운반체 역할을 하여 비타민 D를 장벽을 통해 혈류로 안내합니다. 실수 더번. 비타민 D를 이런 특정 음식과 함께 먹기. 이것은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들이 비타민 D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깨닫지 못하고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섬유질이 첨가된 통곡물 시리얼, 밀기울, 피트산이 가득한 오트밀. 이런 음식들이 위에서 비타민 D와 결합하여 흡수가 일어나기 전에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부산에서 온 74세 퇴직교사 최 선생님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시간에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기억력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먹은 후 30분 이내에 고섬유질 밀기울 시리얼 큰 그릇. 이 음식들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했더니 6주 만에 인지 점수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고섬유질 시리얼, 밀기울 제품 또는 섬유질 보충제가 첨가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분리하십시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실수 4번. 비타민 D를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지 않기.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빠진 고리입니다. 몸이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비타민 D는 그냥 거기 있을 뿐 쓸모없이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약 300바렐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진한 녹색, IP 채소, 호박씨, 아몬드, 고등어 등입니다. 식단에 이런 음식이 부족하면 언제 복용하든 비타민 D 보충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4번째 실수는 보충제를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자연광 노출과 함께 작용합니다. 일주기 리듬, 코르티솔 패턴, 전체 호르몬 시스템이 햇빛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최소 20분은 밖에서 보내십시오.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차 안이 아니라 밖에서 직접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지원하여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증폭됩니다. 5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항상 함께 복용하라고 하니 모순되게 들리겠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이 필요하다면 저녁에, 아침 비타민 D 복용 시간과 멀리 떨어진 시간에 드십시오. 이 5가지 실수를 피하면 마침내 이 기적의 영양소에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할 때와 올바른 시간에 복용할 때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부분 의사들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기억력과 독립성과 존엄성을 잃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나 오후 아무 때나 비타민 D 캡슐을 삼키면 몸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간은 천천히 처리하고 지방세포가 대부분을 잡아서 가두어 버리며 극히 일부만 혈류에 도달합니다. 더 나쁜 것은 기억세포가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뇌까지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서 정고 사이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아침 코르티솔은 몸의 활성화 신호입니다. 세포 경로를 열어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장벽을 좋은 방식으로 더 투과성 있게 만들어 영양소가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비타민 D가 체내에 들어가면 저녁보다 10배 더 활발한 수송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비타민 D를 해마로 직접 운반합니다. 해마는 측두 옆 깊숙이 자리 잡은 해마 모양의 뇌 부위로 형성되는 모든 기억이 처리되고 저장되는 곳입니다. 햄에 적절한 비타민 D가 도달하지 못하면 그곳에 신경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서로 소통을 멈춥니다. 그때부터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왜 그 방에 들어갔는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잊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74세였고 한 달에 3번이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것 때문에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더니 낮았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2년이나요? 하지만 잠자기 전 밤에 복용하고 계셨는데 수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용량, 똑같은 브랜드를 매일 아침 10시 30분, 오전 차 마신 직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달 만에 딸이 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집안일을 관리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심지어 손자 숙제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몸이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녹이도록 특별히 설계된 담즙산도 생성합니다. 담낭이 신선한 담즙을 소장으로 방출합니다. 이 담즙은 비누처럼 작용하여 비타민 D를 분해하고 장벽을 통해 최대 효율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저녁에는 소화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담즙 생성이 감소합니다. 대사율이 느려집니다. 몸은 흡수가 아니라 휴식과 회복을 준비합니다. 밤에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땅이 얼었을 때 식물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그냥 위에 고여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구입한 비타민 D병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권장한 용량도 아마 맞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다면 돈을 낭비하고 뇌세포가 계속 악화되는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10시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지방이 약간 들어간 가벼운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십시오. 치즈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심지어 올리브유 한 티스푼이라도 좋습니다. 지방은 흡수를 더욱 도와줍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몇 주 안에 뇌가 감사해 할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서울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초기 기억 문제를 완전히 되돌리는데 도움이 된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먼저 오전 10시에서 전고 사이에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합니다. 9시가 아닙니다. 오후 1시도 아닙니다. 10시에서 전고 사이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비타민 D가 뇌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생물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흡수율이 90% 떨어집니다. 돈을 낭비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저는 삼성병원에 환자분들께 비타민 D를 올리브유 한 스푼이나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지방 없이는 체를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수년간 복용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아침 햇빛에 얼굴을 15분간 노출시키십시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자연광이 눈과 피부에 닿게 하십시오. 이것이 일주기 리듬을 활성화하고 비타민 D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킵니다. 우리 몸은 자연 주기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넷째, 절대로 커피나 차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 커피를 드신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보충제를 드십시오. 다른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이 한 가지 실수로 스스로를 망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D를 마그네슘과 함께 드십시오. 매일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몸이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호박씨, 시금치, 아몬드를 드십시오. 이것들은 부산이나 다른 어디서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식품들입니다. 비싼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여섯째, 복용량을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적게 드십니다. 인지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 4,000에서 5,0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판매되는 표준 1,000 단위 용량은 뇌 건강에 완전히 불충분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보충제 복용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1시간 전 대화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비타민 D를 드셨지만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녁에 저녁 식사와 함께 지방 없이 그리고 1,000 단위만 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참기름 한 스푼과 함께 4,000 단위, 점심에 마그네슘, 아침 햇빛 산책, 6주 만에 기억력 검사 결과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몸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비타민 D와 올리브유를 준비하고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드십시오. 예외 없이 90일 동안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기억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인지 미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누군가를 치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 맑은 정신을 가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황금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입니다. 다시는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몇 시에 비타민 D를 드시기 시작할 건가요? 오전 10시에서 전고 시간대에 알림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런 발견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이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